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마리TV 류태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추격 매매라든지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격 매매보다는 어떤 흐름에 눌림목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그 눌림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봉을 어떻게 이용해서 매매하는지 공략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시간도 한번 좋은 어떤 시간들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종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의미 있는 신호가 발생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어떤 박스권을 돌파했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냥 뭐 늘 평균적인 흐름에서 매매한다는 것은 단기 매매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한 차례 8월 초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쭉 하다가 쭉 관찰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래량이 다시 재차에서 강하게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축의 에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의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축의 에너지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 봉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눌림목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그 눌림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날이 9월 6일이죠. 오늘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에서는 뭐 2분봉을 쓸 때도 있고 뭐 3분봉을 쓸 때도 있고 5분봉, 10분봉을 쓸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5분봉을 사용하니까 오늘 5분봉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일단 축의 에너지가 발생했던 이 봉을 중심으로 해서 분봉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이날 9월 6일을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후 들어가지고 1시 45분경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생성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래가 터졌던 그 흐름이 강하게 집중했던 그 시점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날 거래가 가장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바로 이 양봉이죠. 예, 이 거래량 이렇게 터졌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눌림목을 주고 나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어는 가장 강력한 수급선은 거래량과 강한 양봉이 결집됐던 것, 요 결합됐던 자리에 눌림목이에요. 그럼 그 눌림목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이 가격을 이렇게 라인을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께서는 요 가격을 기본적인 어떤 수급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라인을 끊어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날 끝났죠. 다음날 눌림목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주가가 여기 기본적인 수급선까지 가격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한참 주가가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럼 통상 이럴 때는 저 가격까지 매수 가격을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선 기본선을 주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상승을 하고 나서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종가까지 형성되었던 구간에서의 거래가 쭉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던 이 구간에서 어떤 눌림목 자리를 하나 더 껐습니다. 즉 보조 수급선을 끊는 거죠. 이렇게 아니죠. 자, 그럼 요 라인 사이를 다음날 구간에 들어오면, 즉 내가 다음날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 구간 사이로 가격이 들어오면 나는 매수를 감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면 눌림목을 어떤 구간에서 내가 이렇게 설정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지지라인을 얻어두고 매매하겠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공략 포인트부터 주안점을 두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음 날로 가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날 끝났습니다. 네, 설정해 놨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뭐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 바쁘시잖아요. 하루 종일 모니터 쳐다보고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나고 일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음 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마킹을 이렇게 해놨는데 좀 지워볼까요? 이 가격권에 들어왔죠. 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면 매수 영역을 주는 거예요, 계속. 자, 이 구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매의 길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때 거래가 많이 터지면 눌림목의 그 조건에서 좀 부합되지가 않죠.
자, 그러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어 있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가 계속 눌림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급 구간을 이용해서 지금 저가 매수 눌림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튑니다. 어디에서 튑니까? 다다음 날이죠. 아침 오전경에 강하게 한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 자체에서 이 저점 매수를 우리가 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매매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단기 매매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잡았던 물량이 이렇게 가격을 치고 올라가면서 적절하게 내가 매매 차익을 챙긴다면 작게는 한 4, 5%, 많이는 뭐 10%,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이걸 일봉으로 다시 돌려보면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저점에서 잡았던 가격 대비해서 거의 못 먹어도 한 10% 이상 수익이 나요. 그죠? 이게 바로 단기 매매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에 급소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로봇 관련 테마에서 실적도 많이 좋아졌던 스맥이라는 종목 있죠. 이것도 네, 우리 도마니 TV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자, 스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뭘 주목해 보시라고 그러면 조금 뒤로 한번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평탄하게 그 앞서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있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럴 때는 뭐 사실 추세가 내려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단기 매매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죠. 그러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터지면 주가가 이렇게 단기 한번 강하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을 쭉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스맥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 관심 종목에 둬야겠다. 다도 관찰합니다.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쭉 눌러주다가 자, 횡보할 때 돌파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맥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 구간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대량 거래 수반했죠. 그럼 조건 맞았겠죠. 그럼 이 봉이 이제는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축이 되는 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눌림목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봉이 8월 29일입니다. 그럼 8월 29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8월 29일 쪽으로 쭉 넘어가서 보니까 이게 본봉입니다. 여기가 8월 29일입니다. 자, 이 봉 하나하나가 다 5분봉인데요. 8월 29일 날 보시면 항상 제가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차트를 볼 때는 상향하느냐, 상향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느냐, 거래가 터져야겠죠. 항상 거래가 터지고 의미 있는 어떤 상향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단기 매매로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저기 밑에서 지하실 깔고 있고 행보하고 있고 뭐 그죠? 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거래가 터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자,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강하게 터졌죠. 여기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하게 거래가 생성되었습니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게 상승했죠. 횡보할 때 이럴 때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이럴 때 뭐 거래도 없는데 왜 관심을 가집니까? 이미 가 있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보면 거래가 터졌습니다. 강하게 움직였죠. 자, 그럼 우리가 스맥이라는 종목이 이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8월 29일 방금 제가 일봉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가 실리는 강한 양봉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난 이건 이제 눌림목을 이용하면 해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설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내가 눌림목, 길목으로 잡을 것이냐. 자, 그러면 스맥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터졌던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눌림목 자리 1차 수급선은 이 자리죠. 여기가 2985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라인을 끊었습니다. 자, 이래놓고 나서 이게 오전이냐 오후냐 마감 무렵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오전에 초장에 거래가 많이 터졌죠. 오전 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쭉 장 마감까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면서 횡보하다시피 했죠. 자, 그럼 여기에 수급선만 끊어놓고 기다리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강하게 올랐던 이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횡보했던 자리에 하단 저점을 잡습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요? 눈치채셨습니다. 이 자리죠. 끝나요? 그럼 요 구간 포인트가 이제 내가 길목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그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쭉 꺼서 보여드릴게요. 쭉 꺼보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강한 종목일수록 제가 순간적으로 놈이라고 할 뻔했네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종목을 너무 많이 붙이는데 재밌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구간 포인트인데 다음날 보니까 이 구간 포인트에 여기 살짝 상단부 좀 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해 보니까 여긴 주네요. 여기 줬죠? 줬죠? 그 다음날 줍니다. 주고요. 또 여기도 가격을 줍니다. 어떻습니까? 다 밑에 그래양 보시면 다 눌림목 구간이죠? 자, 그러다가 주가는 좀 더 넓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급등합니다. 와, 대박. 쫙 치고 올라가죠. 예. 자, 이것이 우리가 공략했던 포인트로 따진다면 일봉상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 눌림목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의 주가는 한 3,000원 가격에서 5,54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8, 90% 급등했네요. 근데 우리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8, 90%는 안 먹어도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 포인트는 눌림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 우리가 강한 수급이 형성되고 했던 종목들의 눌림목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떻게 포인트 잡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을 하나 더 볼게요. 자, 피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9월 7일 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 관련 수혜주다 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누가 봅니까? 예, 거래도 없고. 이럴 때 우리 단기 매매 매니아 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예, 그냥 쉬시면 돼요. 예, 다른 종목 하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단숨에 강하게 이 매물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상승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다 강력하게 터졌고 연달아 터지면서 올라왔죠. 그러면 9월 7일이죠. 이 봉이 뭐가 되겠습니까? 축이 되는 거고, 나는 다음날 어떻게 눌림목을 이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면 돼요. 자, 분봉 가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가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스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초반에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하루 거래를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거래를,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거래 한번 터지고, 또 중간에 또 한번 여기서 또 터지고, 또 중간에 그러다가 오후에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갔죠. 요게 오늘 빼고, 여기까지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요게 정확하게 피델릭스의 어제 그림이었죠. 여기까지죠. 이렇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매매할 때 오전에 터져버리면 수급선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기본 수급선을 잡고 나서 그 위에 행보하고 나면 위에 상단을 잡아가지고 눌림목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터지면서 계속 거래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여기가 수급선을 하단을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막판에 거래가 가장 강하게 생성됐죠. 그러면 다음날 이 종목이 예측 수급선이라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마지막에 거래가 터트리면서 출발했던 라인에 눌림목을 주는 자리를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 그 자리가 대략 이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때는 내가 마지막에 눌림목을 주고 출발했던 라인의 지지점만 잡으시면 돼요. 그 지지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1915원이 되겠네요. 이 자리가 되겠죠. 예.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포인트 다 주고 눌러주죠. 그리고 이게 튀어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분봉에서 확 튀어버리죠.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냐면 아침에 마이너스 6%까지 눌러주고 나서 21.88% 올라갔으니까 무려 28% 이상의 상승을 준 거예요. 단기 매매에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짜릿한 희열을 느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봉에서 수급 눌림목을 잘 어떻게 체크하고 잡아두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일 내가 단기 매매할 때 눌림목을 이용하겠다. 그럼 언제 종목을 찾아야 돼요? 마감 종료 시점에서 그 이후의 종목들을 다 봐서 내일 눌림목을 이용할 종목들. 그러면 수급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공략의 눌림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만 잡으면 공략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기 트레이딩 눌림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몇 번 정도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차게 실력을 키우셔가지고 실전에서 꼭 잘 써먹어서 투자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마니TV 유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